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식재료의 가치와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주실 분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오늘 네. 엘레강스 하세요. 아, 그래요? 머리 살짝 풀어봤는데 좀 낯설어. 멋지십니다. 2월은 봄을 기다리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철 식재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향의 시작, 식감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요. 냉이나 달래, 그다음에 봄동을 시작으로 해서요. 바다로 가면 아기, 물메기, 그다음에 해삼, 소라, 그다음에 이제 과일로 보면 딸기, 한라봉, 금귤 이렇게 되는데요. 향과 맛의 시작이라고 정말 할 수 있어요. 네, 식재료를 쭉 듣는데 벌써부터 좀 상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게요. 에피타이저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 네. 저 오늘은요. 에피타이저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금귤전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보고 만드는 용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금귤 전과요? 네, 보통 지금 반응처럼 전과를 이렇게 그럼 반응하시는데 명절에 선물하는 사가지고 보내는 용도 아닌가요? 아, 근데 만들면은요. 정말 몰라서 어려웠던 거지 만드시면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료도 간단한데요. 네. 금귤 보통 마트나 가면 한 300g 정도 포장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설탕 100g에 올리고당 100g, 소금 약간만 있으면 재료도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금귤은 대자 이상의 크기를 하시고요.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반을 자르신 다음에요. 저 안에 사이사이에 씨가 있다라고 하면 포크로 살짝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금귤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주신 후요. 물만 버리신 다음에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저렇게 넣으신 다음에 30분 정도만 방치해 두시면은요. 제가 전부 다 녹게 되거든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요. 저렇게 녹으면 센 불로 끓인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10분 정도만 뜸들이시면 끓이는 과정은 벌써 끝나고요. 불을 끄고 나서 완전히 식으신 다음에 체에 저렇게 건져서 말려주시면 완성인데요. 이때 금귤 만들었던 설탕물도 고기 재우실 때 쓰시거나 아니면 샐러드 소스 만드실 때 활용하면 아주 좋으니까 버리지 말고 그대로 활용하세요. 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위에 저 금가루인가요? 금가루? 네, 선물할 때 아주 좋죠. 우와. 금가루까지 뿌려가지고 선물한다. 네. 좀 말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제 해주셨는데 아직은 엄두가 안 나요. 아니 근데 정말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쉬웠구나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요. 저 믿으세요. 물론 믿지만 믿고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아직 그래도 쌀쌀하긴 한데 네. 봄나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저도 시장 나갔더니요 절로 봄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막 노래를 그렇게 했는데요. 네. 날씨가 추워서 저도 사실은 봄나물이 조금 늦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냉이하고 달래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냉이를 사서 제가 먹어봤더니요. 향이 그렇게 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먹었던 냉이 중에서는 가장 향이 좋은 것 같아요. 긴 추위 이겨낸 봄나물에는 다른 제철 음식에 비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요. 피로나 요즘에 미세먼지 되게 많잖아요. 이런데 아주 좋고요. 빈혈에도 아주 좋아요. 봄나물은 진짜 독이 없이 보약이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좋은데요. 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물인 달래는 향긋한 맛 이외에도 겨우내 무거웠던 몸을 활력을 주고 식욕부진이나 춘곤증을 이기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이나 소화작용, 그다음에 눈의 피로를 없애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봄나물이야 사실은 뭐 향으로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향이 정말 좋은데 요리를 해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을까요? 알려주시나요? 사실은 요리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려우면 또 안 해 드시니까 쉬운 걸로요. 네. 집에 요즘에 제철이어서 김 구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먹다가 또 남아있는 김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걔를 쫙쫙쫙쫙 찢으신 다음에 소금 발려 있는 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생김 하시면 되는데 소금 발라 있는 건 양념을 조금 빼시면 되시고요. 그냥 생김 같은 경우에는 짝짝짝 찢으신 다음에 참기름하고 간장 넣어서 살짝 밑간하신 다음에요. 그때 깨끗하게 세척해둔 달래 쫑쫑 썰어서 넣고 소금하고 깨소금만
넣으신 다음에 무치시면 저렇게 달래 김무침이 완성되는데 너무 향긋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조미된 거는 마지막에 소금 빼고 하시면 되고요. 간장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넣으신 다음에 달래 넣으시면 저렇게 밥에 양념으로도 야. 되게 좋은데요. 요즘 또 꼬막이 제철이잖아요. 꼬막 무침장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냉이의 경우는 보통 된장국에 많이 넣으시는데요. 요즘 제철인 홍합이나 바지락탕, 맑은탕에 살짝 넣으시면 또 그 맛이 된장국 못지않게 되게 맛이 있고요. 네. 지금 화면처럼 초고추장과 함께 무쳐내면 나물 요리로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냉이가 그렇군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였나요? 네, 맞습니다. 된장국만 끓여볼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네. 바다도 역시 봄맞이 준비 한창입니다. 네. 철이 없을 것 같은 소라, 해삼 이거는 사실 늘 가면은 보여서 네. 이게 제철인가 싶은데 지금이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해삼이 지금 제철인데요. 해삼은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형체가 다 녹아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더니 지금 해삼하고 소라가 진짜 식감과 향이 이게 최고구나 이렇게 느낄 그래요.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요. 소라는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촉진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나이신, 그다음에 칼슘 이런 것들이 너무 풍부해서요. 성장기 아동들, 그다음에 눈 건강, 뇌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정말 맛도 영양면에서도 빠지는 데가 진짜 하나도 없구나 할 정도고요. 소라가요. 네, 그다음에 해삼 역시 나도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양 강장제, 그다음에 기력 회복, 원기 회복,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얘는 철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좋고요.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칼슘인이 해산물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골격 을 형성해주거나 이런 데 되게 좋기 때문에 해삼이요? 네, 아이들 많이 먹이는 게 좋고요. 이러면 이제 맛과 건강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을 수 있는 게 또 소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해삼은 생으로 먹거나 보통 근데 생으로 먹으면 저는 좀 딱딱해서 먹기가 네. 좀 그럴 수 힘들고 있어요. 네, 물컹거리고 맞아요. 미끌거려서 네, 맞아요. 힘들기도 하는데 네. 그나마 괜찮은 건 중화요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네. 썰어져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어떤 요리법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도 방송하면서 사실은 다 제철에 드셔야 되고 보관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해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해서 자숙해서 냉동 보관해서 1년 내내 거의 사용한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활용도도 많고 그다음에 식재료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식감도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많이 좋아요. 지금 해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으로 드시면 짜고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간장 1스푼에 물 3스푼, 식초 1스푼, 설탕 2스푼 넣으시고 설탕 넣을 때까지만 저어주신 다음에 해삼에 넣어주시면 해삼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서 먹기가 되게 좋아지시고요. 해삼을 통째로요? 네. 오. 그다음에 해삼은 내장을 제거한 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삶으신 후 썰어서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거는 이제 해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냥 굴소스나 이렇게 볶아서 청경채우에만 올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와. 요리가 저렇게 완성이 또 돼요. 진짜 고급 고급져 요리를. 보이네요. 그러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유산슬 덮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료도 되게 간단해요. 돼지고기 20g, 그다음에 데친 해삼 30g, 생새우 20g, 그다음에 죽순 10g, 팽이버섯, 그다음에 굴소스 1티, 그다음에 양조간장 작은 술 하나, 식용유 큰 술 하나, 그다음에 마늘 작은 술 하나, 그다음에 전분물이라고 해서 전분 넣고 물러서 밑에 가라앉은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전분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만 있으시면 되고요. 먼저 팽이를 빼고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데쳐주신 다음에 아주 얇게 썰어주시면 식감이 더 좋으세요. 네. 그다음에 팬에 식용유 두르시고 마늘 넣으신 다음에 데친 재료들 전부 다 넣으시고 볶아만 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볶아지면 수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간장하고 굴소스 넣고 끓이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전분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그거 넣으시고 농도 조절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농도가 맞으시면 불을 끄신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그거를 완성된 밥 위에 저렇게 올려만 주시면 되시는데요. 요즘 냉이 제철인데 데친 냉이를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면 또 봄에 어울리는 냉이 유산슬을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냉이 유산슬 덮밥. 네. 와. 늘 시키면 바로 오는 유산슬이 아니라 네, 지금 맞습니다. 제철 맞은 네. 해삼과 냉이를 이용해 보시라. 네. 냉이 향이 끝에 오면서 그
굴소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조미료의 맛을 싹 없애주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예, 해삼 듬뿍 들어간 유산슬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2월은 정월장이라고 해서 장 담그는 시기로도 유명합니다. 네, 네. 셰프님은 직접 담그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장 담그는데요. 제가 시골로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장을 담그려고 사실은 들어갔었어요. 그 전에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그때도 제가 장을 담았었거든요. 요즘 많이 안 담그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전문적으로 장을 담그시는 데에 가서 직접 장을 담그셔서 보관했다가 갖고 오신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네. 다른 그 특정 장소에서요? 네, 맞아요. 그만큼 오. 이제 장이 많이 좋다는 것도 많이 알아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장 담그기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조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요즘은 있군요. 네, 그렇군요. 장을 잘 담그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장을 원래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드는 과정 때문에 어려울 것 사실은 같은데요? 어려운데 요즘은 메주를 띄운 상태로 많이 파시기 때문에 메주 구매하셔가지고 잠그시면은 어렵지 않으세요. 뭐든지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고 나시면 이렇게 쉬웠나 이렇게 그래요? 하실 거예요. 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정월장하고 2월장, 3월장으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정월장을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데 그 이유는 정월에 담그면 맛과 색이 변질이 없다고 해서 정월장을 으뜸으로 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꼭 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담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주부님, 저는 장. 뭐 아니고요. 왜 그렇게 손을 크게 저는-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아리가 네. 없어요. 항아리 없으셔도 돼요. 항아리가 없이 된다고요? 그냥 김치통 깨끗한 거에 담으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숙성이 잘 한번- 되나요? 네, 그러면 한번, 잘 네. 됩니다. 네. 도전? 한번 들어보나 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메주는 한 4장 정도 하시면 한 6kg 정도 되실 건데요. 간수가 빠진 천일염 4kg에 물은 15리터만 있으시면 되고요. 부재료는 대부분 소독하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건대추, 마른 고추, 그다음에 숯, 소주, 날달걀만 있으면 되세요. 재료도 엄청 간단하잖아요. 네. 물은 소금을 풀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메주는 이물 없도록 솔로 깨끗이 씻어주신 후 햇볕에다가 하루 정도 말려주시고 항아리나 통에 그냥 담으신 다음에 물 부으시고 저렇게 거즈로 한번 소독해서 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뜨지 않게끔 게를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뚜껑만 덮어주신 다음에 60일만 숙성시키시면 되시는데요. 오. 물은 따로 빼시면 간장이 되시고요. 메주는 치대기만 하시면 된장이 완성이 된장. 되죠. 오. 네. 말은 정말 쉽네요. 네네. 아 정말 쉬워요. 여기도 보니까 네. 그 플라스틱으로 그냥 사용하셨어요. 네, 맞아요. 항아리가 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 때는 저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메주가 뜨지만 않으면 상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철 맞은 또 금귤정과 네. 또 유산슬과 만나봤고 장 담그는 법까지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